자, 두 번째 시간에서는 클라우드하고 on-premise 시스템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다룰 건데요. on-premise 시스템 구성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구축 방법, 그 다음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방식,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n-premise 시스템 구성과 구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이 on-premise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on-premises가 맞다, 즉 s를 붙여야 맞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뭐 구글의 자료를 보더라도 이게 막 섞여서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해석으로 하면은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긴 합니다. on-premises가 어떤 구내 식당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구내에 있다, 뭐 회사 안에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은 on-premises가 더 맞아요. 더 맞고 premise라는 단어는 그냥 뭐 우리가 주장을 얘기할 때 그 전제 조건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잘 맞지는 않는데 워낙에 on-premise라는 용어를 클라우드하고 대비시켜서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on-premises가 s가 더 붙는 게 용어상으로는 맞는데 실제로 그 외국 그 사이트를 좀 뒤져보면은 좀 더 많이 쓰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또 외국 사이트라고 해서 꼭 s를 붙여서 쓰는 것 같진 않으니까 그냥 on-premise라고 알아두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클라우드하고 대비되는 용어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on-premise의 정의는 정보 서비스에 제공되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즉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거를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에 또는 아마존 웹 서비스나 이런 그 서비스를 사용을 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서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가지고 그 서버에 인스톨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on-premise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나오기 전에는 다 이거였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필요한 컴퓨팅 리소스는 자기가 사야 되는 거죠, 뭐. 그래서 개인이던 기업이던 I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구축을 하는 거죠. 컴퓨터 사고 소프트웨어 사고 그런 방식, 그것을 우리가 on-premise 방식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IT 서비스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해서 서버로부터 받는 거죠. 근데 on-premise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제가 뭐 구내 식당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회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회사 안에 있어가지고 뭐 우리 회사 안에 메일 서버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on-premise 시스템이고, 사실 클라우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구내에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멀리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는 굉장히 멀리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에 있는 그런 뭐 아마존이든 어쨌든 클라우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서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모델은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어떤 회사가 있을 때 이 같은 회사에 있는 뭐 PC나 뭐 이런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이 이 회사 안에 있는 그 컴퓨팅 리소스나 여기 있는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러한 시스템 모델이 on-premise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on-premise 시스템 구축 단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맨 처음에는 이제 요구 기능 수집, 그래서 뭐 뭘 해야 되는지 IT 리소스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를 일단은 그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뭘 사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달은 뭐 말 그대로 컴퓨터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이런 특히나 이제 구매를 해야 되니까 보통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매를 했다고 해서 뭐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닐 수가 있으니까요. 기존 시스템하고 또 갖다 붙이고 할 때 또 구축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달 단계까지 거친 이후에 이제 구매가 끝난 상황에서 구축하고 운영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때도 이제 구축을 할 때도 뭐 하드웨어 배치라든가 연결 및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할 때도 이제 계속해서 돈이 듭니다. 당연히 운영이라는 게 그러니까 메인티넌스 비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운영 담당자 인건비도 들고, 그다음에 뭐 하드웨어를 임대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 하는데 이제 계속 비용이 발생되게 되죠. 그래서 IT 리소스 요구량, 그러니까 처음에 그 IT 리소스에 대한 우리가 언프레미스 시스템 그 구축 단계에서 설계 단계에서 그 IT 리소스 요구량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관리 비용을 또 최소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응답 시간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정을 하는데 또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정확한 추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큰 컴퓨터를 사야 되는지, 도대체 얼마짜리 컴퓨터를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야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구매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언프레미스 시스템의 경우에. 그래서 정확하게 그 IT 리소스의 요구량이 얼마인지, 즉 하드웨어를 도대체 얼마짜리를 사야 되고 소프트웨어를 얼마짜리를 사야 되는지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프레미스 시스템을 구축을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상태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상태는 이제 결핍 상태가 있을 거고, 하나는 잉여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T 리소스의 제공량이 부족한 거죠. 요구량은 굉장히 큰데, 그러니까 IT 리소스, 즉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제공량이 매우 적은 경우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쓸데없이 많이 산 경우가 있겠죠. 그게 이제 잉여 상태가 되겠습니다. 요구량보다. 당연히 결핍 상태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고객의 그 IT에 관련된 그 서비스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공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잉여 상태의 경우에는 고객을 응대를 하기에는 이제 충분하죠. 남아 도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제공받은 그 IT 리소스가 너무 많다. 즉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쓸데없이 많이 산 경우인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많이 샀으니까 그때 벌써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유지 보수하는데, 그 메인티넌스 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잉여 상태는 너무 돈을 많이 쓴 상태고, 실제로 이제 앞으로도 더 쓰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일반적으로 그 서비스 요구량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프레미스 시스템의 경우에는 제공량이 일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IT 리소스에 우리가 IT 자원의 제공량이 이렇게 일정한데, 이 IT 리소스의 요구량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크리스마스나, 그러니까 이게 쇼핑몰이라고 치면은 크리스마스라든가 아니면 뭐 명절이라든가 이때는 당연히 그 쇼핑몰이 붐빌 거 아니에요. 온라인 쇼핑몰에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량이 피크를 칠 때, 그러니까 명절이나 뭐 이럴 때, 그러면은 그 제대로 응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해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경우에는 이제 그 IT 리소스가 남아 돌죠. 요구량이 적을 때는 우리 IT 리소스는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만큼의 차이가 있어서 그만큼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 고객이 필요로 하는 그 요구량을 꼭 맞추고 싶다. 그렇다면은 IT 리소스의 제공량을 이 피크타임 요구량만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결핍 상태가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피크타임일 때는 뭐 딱 좋습니다만, 이렇게 좋긴 한데, 이때는 이제 그 남아도는 리소스가 생기지 않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자원이 남아도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on-premise 시스템의 경우에.
그래서 이상적인 IT 리소스의 제공량은 당연히 요구량을 만족시키면서 그만큼 그 잉여량이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아이디어란 건 완전히 딱 붙어버리는 거고요. 예. 완전히 그 요구량이 바뀌는 것을 따라가면서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아이디어한 거겠죠. 근데 온프레미스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장비 도입을 할 때 그 사는 비용이고요. 이 하드 코스트는 사는 비용이고, 이 소프트 코스트, 즉 간접 비용은 뭐냐면 유지 보수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이 하드 코스트, 소프트 코스트 이렇게 써 있을 때 우리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왠지 소프트 코스트에 이렇게 포함이 될 것 같이, 예, 왜냐하면 소프트 돌림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예. 여기 하드웨어나 그 운영 체제 또는 그 소프트웨어 그 구매 비용은 다 하드 코스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 코스트는 유지 보수할 때, 그러니까 뭐 업데이트 같은 걸 할 때 뭐 돈을 내고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 장비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 비용, 소프트 코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온프레미스에 반대되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클라우드 시스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구 기능 수집하고 설계는 당연히 이제 들어가야 되긴 합니다만, 이 조달하고 구축, 운영 이것이 한꺼번에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직접 어떤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러니까 CSP에서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하는 거죠, IT 리소스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CSP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래서 CSP한테 그 IT 리소스 전체를 우리가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달하고 구축 과정, 그 다음에 운영, 이것이 모두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LA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Service Level Agreement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주는 거냐면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그죠? 그러니까 CSP가 사용자에게 주는 겁니다. 사용자에게 뭘 주는 거냐면은 제공하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준을 정량화해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는 그러한 그 품질 보장 계약을 우리가 SLA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 시스템의 경우에는 온프레미스 시스템에 비해서 이 OPEX, 즉 운영 지출을 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온프레미스 방식은 이제 그 자본 지출을 하는, 즉 CapEx를 하는 그 방법이 되겠고, 클라우드 시스템은 IT 리소스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CapEx에서부터 우리가 OPEX로 전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학적으로. 그래서 이 CapEx의 경우에는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 살 때 이제 처음에 초기 비용이 지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은 그 우리가 산 PC, 그러니까 뭐 서버에 컴퓨터의 가치가 이렇게 감소하는 걸로 감가상각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그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용 처리를 하는 거고요. 운영 지출은 이거는 초기에 지금 그 IT 리소스를 구매를 한 게 아니죠. 마치 그 초기 비용 없이, 그러니까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그러니까 렌탈 제품에 대한 어떤 지불 방식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지출을 우리가 OPEX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비용을 비교를 해 보면은 클라우드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제 월 사용료가 훨씬 더 많죠, 그죠? 그래서 온프레미스 시스템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그 구매 비용, 그래서 하드웨어나 처음에 이제 구축할 때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지 보수하는데 따로 이제 인력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IDC 비용이라는 거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데이터 센터 비용인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뭐 구축하고 교육 훈련하는데 이제 돈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는 월 사용료가 훨씬 많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용 방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 모델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즉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공급을 해줄 때 어떤 방식이 있냐면은 IaaS나 또는 IaaS라고 해도 되고 IS라고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IaaS 여기 PaaS라고 하니까 그냥 IaaS라고 얘기를 하죠. 예. IaaS, PaaS, SaaS라고 해서 IaaS는 뭐의 약자냐면 infrastructure A죠. infrastructure 여기는 as a service입니다. as a service. 자, 이제 as a service는 계속 붙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P는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SaaS에서의 S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IS는 뭐의 약자냐면 Infrastructure as a Service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PaaS는 Platform as a Service, 그 다음에 SaaS는 Software as a Service라고 보시면 되고, IS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CSP가 Cloud Service Provider가 하드웨어 리소스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Platform as a Service의 경우에는 하드웨어하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다양한 그런 도구들까지도 제공을 합니다. 단 그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자체는 제공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까지 제공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는 소프트웨어까지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제공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SaaS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할 게 거의 없는 거가 되는데, 그러면은 본인 거에 대한 그 커스터마이즈, 즉 어떤 뭐 특별하게 이 회사만을 위한 서비스를 만든다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오히려 좋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델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IS의 경우에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들만 서비스를 받는 거고, PaaS의 경우에는 개발 도구나 운영 체제까지 이제 그 제공을 하는 것을 받게 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 CSP가 제공해 주는 것을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고, SaaS의 경우에는 아예 전체, 그렇죠? 예. 그 응용 프로그램까지, 앱까지 전부 다 서비스를 그대로 받는 형태가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방식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방식의 적용 사례인데요. 그래서 IS의 경우에는, 즉 Infrastructure as a Service의 경우에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인 스트리밍 기술이 있어서 그냥 하드웨어만 공급받고 있다라는 거죠. 즉,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존에서부터 하드웨어만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넷플릭스가 사용하는 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은 그러니까 AWS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Infrastructure as a Service, 그것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 밖에 구글 앱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배포가 가능한 어떤 플랫폼 환경을 구글 앱 엔진은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누군가 구글 앱 엔진을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애플리케이션은 자기가 만드는 거죠. 자기가 만드는 거고, 구글 앱 엔진이라는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경우에는 플랫폼만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플랫폼만 제공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노션이라고 있죠. 예. 그러니까 사무 볼 때 많이 사용을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때요? 이건 웹상에서 서비스가 되긴 합니다만 우린 통으로 그냥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노션을 사용을 할 때 어떤 일정한 비용을 지불을 하고 노션이라는 서비스를 그냥 전체를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 필요한 뭐 하드웨어가 뭔지 이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우리가 소프트웨어까지 통째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그 노션이라는 그런 어떤 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부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라는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시스템 배포 모델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퍼블릭이 있고 뭐 프라이빗이 있고 하이브리드가 있고 그렇게 되는데 먼저 퍼블릭 클라우드 보면은 이거는 다수의 사용자가 어떤 클라우드 제공자가 공급하는 서버 및 저장소와 같은 IT 리소스를 그러니까 공유해서 사용하는 모델인데 무슨 말이냐면 다수의 사용자 즉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그래서 일반 사용자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어떤 특별한 회사도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용자가 이 클라우드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을 하는 IT 리소스를 이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일반 사용자는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어떤 특정한 조직에만 여기 지금 열쇠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특정한 조직만 쓸 수 있는 그러한 클라우드 모델을 우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일 조직만 독점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독점적으로 사용을 할 때 그러한 모델을 우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당연히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은 뭐 소위 말하는 짬뽕인 거죠.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이제 둘 다 사용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다가 프라이빗 클라우드 용량이 이제 그 부족했을 때 그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부터 IT 리소스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클라우드라는 게 있는데 커뮤니티라는 거는 그러니까 프라이빗보다는 좀 범위가 넓죠. 그래서 프라이빗보다는 범위가 넓어서 그러니까 업무와 기능이 유사한 조직의 경우 예를 들면 뭐 은행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우리은행도 있고 뭐 신한은행도 있고 하나은행도 있고 그런데 어떤 특정한 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을 때는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에서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뭐 AWS에서부터 받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은행만 그 IT 리소스를 사용을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뭐 우리 은행에 관련된 데이터 센터도 구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렇지 않고 은행권이 모여서 어떤 특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은행권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다른 은행이 있고 그것들이 모여서 그런 그 조직들 간의 어떤 파트너십을 맺고 공동으로 클라우드를 사용한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커뮤니티 클라우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온프레미스 시스템은 그러니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방식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도입 비용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그런 직접 비용과 운영에 소요되는 간접 비용으로 나뉜다. 그래서 그 직접 비용을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코스트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여기서의 하드웨어 그 코스트 그러니까 하드 코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드웨어 코스트가 아니라 그래서 하드 코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 코스트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을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본 지출이 뭐였죠? 캐펙스였죠. 그래서 캐펙스하고 이거는 오펙스. 그래서 자본 지출을 운영 지출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 시스템은 이제 뭐 수집 그 요구 기능을 수집하고 설계, 조달, 구축, 운영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와 반대로 클라우드 컴퓨팅 경우에는 이 설계, 조달, 구축, 운영 그러니까 조달, 구축, 운영 단계가 하나로 이제 통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달, 구축, 운영 이 단계가 한꺼번에 통합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infrastructure as a service, 그다음에 platform as a service, 그다음에 software as a service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infrastructure는 이제 하드웨어만 제공해 주는 거, 그 CSP가, 그다음에 요거는 그러니까 하드웨어하고 그다음에 OS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까지 제공을 해주는 거, 그게 이제 파스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는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다 하드웨어 포함해서 전부 다 제공해 주는 거를 우리가
SaaS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포 모델로는 public, 그 다음에 private, 그 다음에 hybrid, community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